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센트릭의 강정호 세무사입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세, 종부세 내용도 있고 논란이 있긴 한데 상증법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가업상속공제 관련입니다. 지금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7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갖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아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업종도 지금보다 훨씬 좁아지고 가업상속심사위원회에서 우리 회사가 진짜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가업상속공제가 뭔지,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세무사로서 어떤 우려되는 지점과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제 짚고 갑니다.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오랫동안 기업을 자녀에게 이제 물려주는 것인데 그 기업에 이제 해당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최대 이제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 하면 부자 감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이제 대표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문을 닫으면 그 기업에서 일했던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간 어떤 쌓았던 기술도 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걸 막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겁니다. 이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로 이제 1987년도 11월 28일 신설되었고요. 일부 언론에서 97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틀린 얘기고, 당시에는 공제한도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영위, 5년 사후 관리가 1987년도에 들어왔었고, 이게 그 조세감면규제법 그 67조 9에서 92조로 이전됐다가 상등세법으로 이제 옮긴 게 97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공제 금액은 1억 원이었고요. 그 뒤 이제 가업 영위 기간이 15년, 10년 이렇게 바뀌었고, 사후 관리 기간도 10년, 7년, 5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제 금액은 1억 원에서 30억, 100억, 300억, 500억, 지금 600억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의 요건을 대대적으로 손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항목을 바꿨죠. 자, 본격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업의 정의가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면 가업으로 이제 인정이 됐었는데, 개정안에는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요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프랜차이즈처럼 어떤 남의 기술을 사업하거나 임대수익 같은 부동산 소득이 주된 소득이면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대상 업종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은 제조업, 도소매업 이렇게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대분류죠. 대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16개 업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업종이 표준 산업 분류, 세세 분류 기준으로 727개로 바뀌었습니다. 마트, 버스,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그다음 병원, 창고업, 약국 이런 업종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이제 백년 소상공인, 그다음에 이제 명문 장수기업 같은 걸로 지정받으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표준 산업 분류는 대, 중, 소, 세세 분류로 구분되는데, 세세 분류가 제일 작은 분류 단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위원장은 이제 재경부 1차관이고요. 민간위원이 이제 과반수로 구성됩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정말 가업에 해당하는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 사후관리 기간 중에 업종이 변경됐을 때 또 공제 대상 업종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오늘 핵심입니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 10년 이상 경영하면 됐던 게 이제 3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제 20년 이상 경영하시게 된 경우에는 부족된 기간만큼 사후 관리를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대주주 지분 보유 기간이 이제 똑같이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처분율 4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마찬가지로 10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3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인 가압 종사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상속받은 자녀분이 그 가압에 이제 종사하는 기간이 이제 2년으로 5년으로 늘어나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제받고 나서 지켜야 하는 이제 사후 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 2배가 되는데, 이것도 경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부족한 기간만큼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년 기업이 이제 가압 상속 공제를 받게 되면 사후 관리 기간은 20년입니다.
토지 공제 범위가 축소됩니다. 가업에 쓰이는 이제 토지에 대한 공제비가 줄어드는데 건축물 바닥 면적의 3배에서 7배까지 됐던 것을 2배, 3배로 줄이고 1제곱미터당 1,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9번째는 공제 한도 계산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경영 기간에 따라서 300억, 400억, 600억을 해줬는데 이제 바뀐 것은 경영 연수 곱하기 20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한도가 1,000억으로 늘어나죠. 30년 넘게 경영하신 장수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지는 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업종을 바꿔도 되는데 이제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거쳐야지만 변경이 인정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모든 변경 사항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제 회사를 넘기는 경우에 어떤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회사를 매각했을 때 양도세를 20% 감면해주고 인수한 쪽에서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실무하는 어떤 입장에서 느끼는 우려를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0년이라는 숫자가 이제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신생기업의 5년간 생존율이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년, 20년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30년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높은 문턱입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국세통계 포탈에 따르면 2023년 가압상속공제를 받은 것 중에서 30년 이상 받은 것이 건수가 60건입니다. 이 중 이제 세세 분류를 충족하고 전문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이제 사후관리 기간도 10년까지 늘어나면 하나의 가업을 무려 40년 가까이 같은 세세 분류 업종을 유지해야만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20년 경영하신 분들도 사후관리 기간이 20년 늘어나니까 이게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회의 어떤 평가입니다. 자, 특허권, 영업비밀, 숙련기술, 이걸 과연 민간 심사위원회가 그 짧은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게 과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세법이라는 게 원래 명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가 딱 막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자기가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명확하지 않고 신청해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추후 별도 지침으로 공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업비밀 등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그 업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교수일지 어떤 상공회의서나 뭐 경영자 단체에서 추천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업종 제한이 시대의 흐름에 맞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 특히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들은 어떤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AI나 신사업종에 관련된 어떤 생존 전략인데 업종을 세세 분류로 729로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사업 다각화나 전환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업종을 바꾸려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남자 거도 소매업이 47411인데 여자용 거도 소매업은 47412로 바꾸려면 이게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거. 국세청 사업자 등록부를 할 때 업종분류 코드가 있긴 한데 이 업종분류 코드는 표준산업분류상 코드가 아니라 국세청 자체 경비율 코드를 사용합니다. 통계청은 5자리, 국세청은 6자리 코드를 사용합니다. 이게 다를 수 있어 갖고 실무상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죠. 핵심은 이겁니다. 개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반대로 그 전까지 지금의 요건, 그 경영기간 10년이라는 요건 충족되는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이제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증여세 세율이 10%, 20% 낮은 세율로 먼저 내고 상속세를 발생했을 때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실행해 두면 어떤 3가지 실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요건으로 승계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30년 경영 요건이니 뭐 정성평가니 하는 강화된 요건을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사후관리 부담도 지금 기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경영기간이 30년에 못 미쳐도 지금 미리 승계되면
있으면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중요한데,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세가액이 가산됩니다.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을 이제 상속 당시 더해주는데, 상속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할 때 평가액으로 합산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 회사가 이제 계속 성장할 거라면 지금 낮은 가액으로 미리 증여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기업 가치가 2배, 3배 뜰 때 상속세는 증여 당시에 낮은 가액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증여세 과세 특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고 먼저 저율로 내고 상속세 정산하는 구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압 상속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가압의 기술과 일자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부터 경영기간 30년, 업종 제한 등의 요건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제 가압 승계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해서 지분을 미리 넘겨두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승계 기반을 다져두고 동시에 이제 기업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부담도 미리 낮춰둘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도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승계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